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녹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녹화도 잘 되고 있군요. 자, 이번에 워해머 플러스의 신규 애니메이션 시리즈죠. 이제 임페리얼리스 에우로나티카 임페리얼리스의 세 번째 에피소드이자 마지막 에피소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공개가 되었고요. 제목은 평온한 죽음은 없다 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스토리 리뷰와 제 마지막 에피소드인 만큼 제가 이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느꼈던 약간의 그런 감상 한번 좀 간단하게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저작권은 좀 애니메이션을 빡세게 잡는 기간이다 보니까 클립도 좀 남기기가 애매해가지고 일부러 다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진만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싶네요.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은 워해머 플러스 구독하셔서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리뷰 시작해 보죠. 일단은 지난 화에서 이어집니다. 이 화에서 주인공 썬더볼트 조종사 카에가 그 적 아엘다리의 나이팅 조종사인 이드라스를 찾아서 폭풍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시작되는데, 카이는 이제 폭풍 속에서 길도 잃고 이제 자기가 추격하던 이드라스의 기체도 잃어버린다, 위치를.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아스펙스까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참고로 아스펙스는 이제 워해머 3안에서 흔히 쓰이는 일종의 어떤 탐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캐너 겸 탐지기인데, 아무튼 이게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추적을 포기하고 폭풍을 헤쳐서 다시 기지로 돌아옵니다. 다시 기지로 돌아오는데, 기지로 돌아오니까 사령관이 바로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같이 분노를 하면서 내가 예비 파일럿만 없었으면 너 당장 쏴 죽였다고, 너는 명령 불복종을 몇 번이나 하냐고 그렇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오히려 사실 워해머 3안에서 그나마 이제 인력이 귀한 에우로나티카 임페리얼리스, 즉 제국 공군이 워낙에 인력이 귀하다 보니까 이렇게 봐주는 거지, 만약에 임페리얼 가드였으면은 바로 얄짤없이 사살당했겠죠. 그리고 아무튼 이 사령관이 카이를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카이가 정말 멍청한 주제에 그 폭풍 속에서 운만 좋아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카이는 그냥 눈치가 없어. 또 이렇게 사령관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 독서를 퍼부으면서 욕을 하면은 그냥 아닥하고 조용히 눈 내리고 있으면 될 것을, 예? 눈치 없이 그 놈들이 이제 그 엘다 놈들이 자신의 가족이자 친구들을 다 죽였다면서 어떻게 참냐고 막 따집니다. 이 정도면 진짜 제국 공군이 얼마나 이제 얼마나 이제 좀 뭐랄까 성진병영인지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임페리얼가 됐으면은 그렇게 대든 시점에서 바로 끌려가서 총살당했거나 서비터 됐거나, 살아남아도 뭐 채찍형 거열형 좀 당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령관은 지금 자신의 명령, 왜냐면 2화에서 이제 사령관이 명령을 얘한테 내렸었거든요. 그 열차 호위하는 임무를 줬었는데, 그때 카이가 갑자기 이드라스라고 하는 그 엘다, 자기의 동료들을 다 죽인 엘다 기체가 있거든요. 걔를 쫓아가지고 갑자기 임무에서 이탈해가지고 폭풍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인 주제에 자신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막 바르바르 감정적으로 반발을 하니까, 사령관도 정말 얘가 노답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이제 벽에 걸린 수많은 군번줄을 가리킵니다, 손가락으로. 지금 저게 벽인데, 저게 지금 여기서는 좀 안 보이긴 하는데 클로즈업으로 한 번 더 보여줘요. 저 벽에는 기존의 전투 작전 중에서 전사했던 다른 비행기 조종사들의 군번줄들이, 수많은 군번줄들이 걸려 있어요. 용접되어 있습니다. 서비터들이 군번줄을 용접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카이의 예전 동료들 것도 있고, 엄청 이번에 엘다의 습격에서 죽은 그런 다른 수많은 조종사들의 군번줄도 용접되어 있어요. 사령관은 그거를 카이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잃은 것,
우리가 잃은 동료들, 우리가 잃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은 그 모든 역경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 자신들, 그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떠난 이들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훈수를 둡니다. 이쯤 되면 정말 뭔가 워해마 4만답지 않은 정말 그런 정도의 인격이죠. 이렇게 다독이는 경우는 사실 보기 힘들죠. 워해마 4만에서는. 그리고 한편 이제 또 엘다 쪽으로 이야기가 전환돼요. 엘다 쪽으로 이드라엘인가 이가 이드라스인가 이드라엘인가 아무튼 엘다인데 얘가 에피소드 1편에서 카의 동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도 뭐 여러 번 인류 제국 측의 그 기지를 습격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번 에피소드를 비롯해서 전에 두 편에서도 딱히 이 엘다들이 왜 인류 제국의 이 행성 광산 기지와 그런 것을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이 행성이 엘다들한테 중요한 행성이다. 그 정도의 귀띔 정도만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이 이드라스는 전쟁터를 방문합니다. 전장을 방문해요. 거기에는 이제 지난 전투에서 그 동료의 기체가 추락해가지고 이게 불시착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망한 동료의 스피릿스톤을 회수합니다. 이게 스피릿스톤이에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스피릿스톤은 엘다라고 하는 종족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드루칼이 특히 아슈라니한테 중요해요. 아슈라니는 이제 크래프트 월드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함이라고도 불리는 가장 큰 행성급의 어떤 방주를 타고 다니는 그런 아엘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엘다리에도 또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아엘다리는 좀 복잡한 종족이에요. 인류 제국이나 카오스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나뉘어진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세력이 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크래프트 월드에 사는 애들을 아슈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아슈란이 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으면, 엘다 종족은 죽으면은 이제 워프에서 영원히 카오스신 슬라네시한테 먹히게 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슬라네시를 만든 장본인이 다름 아닌 아엘다리 종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먹혀서 영원히 고문당하는 그 엔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스피릿스톤이라는 걸 씁니다. 얘들은 죽으면은 그 영혼이 스피릿스톤의 전이가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보관되는데, 그럼 이거를 크래프트 월드나 혹은 뭐 다른 데다가 보관해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머무르면서 슬라네시한테 먹히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정말 중요한 것이다 보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엘다리의 영혼은 워프 속에서 슬라네시한테 먹혀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사령관은 이제 카엘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카엘을 호출해서 그 일정 시간이 지난 후죠. 그래서 한번 그때 말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카엘을 호출하는데, 지난번에 그 너의 그 폭풍회에서 들어가가지고 아엘다리 기체를 명령까지 어기면서 뒤쫓았던 그 무모한 짓거리 덕분에 지금 뭔가가 드러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테크 프리스트가 카의 썬더볼트의 아스펙스를 수거를 했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작전 도중에 폭풍 속에서 기기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했으니까 수거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어떤 데이터를 추출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거기가 또 화면이 전환돼요. 다시 엘다 쪽으로 전환됩니다. 이드라엘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좀 스피릿스톤 지난번에 회수했던 그거를 좀 안타깝게 좀 지켜보다가 그의 전사의 자화와 대화를 나눕니다. 참고로 이 이드라엘은 아스펙스 워리어입니다. 아스펙스 워리어들은 이제 크래프트 월드 엘다의 정규 전사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사적 자아랑 본인의 일상생활을 즐기는 자아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엘다의 종족 특성상 영혼이 너무나도 민감하고 감정의 그 기폭이 엄청나게 복잡 미묘한 종족이라서 전쟁터에서의 그 수많은 감각과 고통, 뭐 그리고 피해자들의 절규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자아로 그거를 감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사의 자아를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헬멧을 쓴 순간부터 얘들은 이제
그 전사적 자아의 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자아를 이중으로 분리했다 보시면 됩니다. 마치 말하자면 마블의 그 문나이트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지킬 앤 하이드 같은 느낌. 아무튼 그래서 전사의 자아랑 대화를 합니다. 전사의 자아는 그 안타깝게 지난번에 동료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이드라엘한테 그의 동료는 사라지지 않았다. 너의 동료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스피릿스톤에서 잘 자고 있고 그의 영혼은 불멸하게 버틸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전사의 자아. 뭐 그렇다고 실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실체가 뭐 따로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드라엘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죽으면은 그들이 치르던 전쟁도 끝이 나고 평온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의 자아는 우리한테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고 다만 슬라네시한테 포식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영혼성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드라엘이 또 뭐 딴소리를 해요. 뭐 이드라엘이 자신의 미래가 불분명해졌다. 그리고 불타는 날개가 그의 눈을 가리고 있다. 뭐 그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다 죽여야 한다. 안 그러면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사의 자아가 그러니까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러한 강박증, 너의 그 불안함이 만들어낸 그 인간을 죽이겠다는 그 강박증은 그런 강박이 우리 종족을 몰락시키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함부로 빠지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카에 쪽으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썬더볼트 8대가 출격에 나섭니다. 왜냐? 지난번에 카의 데이터를 통해서 테크프리스트가 어떤 이상한 에너지 스파이크 지점을 발견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지점 근처에 다시 돌아오자 카의 전투기 아스펙스가 다시 기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사령관은 그 근처에서 이제 실제로 무언가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발견합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웹웨이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 따로 웹웨이 구조물 같은 거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웹웨이 포탈이거든요. 이제 여기로 알다리 전투기들이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빠져나와요. 알다리 전투기들이. 여기에는 뭐 사진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담인데 알다리들 특히 크래프트월드 아슈란이라던가 드루카리 이런 애들은 웹웨이 포탈을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정말 이제 한때 이 알다리 종족이 정말 흥성했어요. 알다리 제국을 세워가지고 현재 아이 오브 테러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엄청나게 번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은하계에 이런 웹웨이 포털들을 다 깔아놨어요. 웹웨이 관문들을 다 깔아놔서 진짜 예상치도 못한 곳에 나오곤 합니다. 심지어 인류제국의 중심부인 태양계의 달, 루나에도 알다리의 웹웨이 게이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파괴되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다리 전투기가 3대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썬더볼트들이 대기 타고 있다가 바로 기습을 가합니다. 그래서 기습하는 입장에서 즉 사냥꾼에서 이번에는 기습 당하는 입장 즉 사냥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3대 중에 한 대는 이번 기습에 격추당해서 추락해버립니다. 그냥 뭐 슬라니시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카이에는 또 환호를 합니다. 근데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4대가 한 대씩 맡아서 추적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드라스 이거 여기서는 좀 안 나왔는데 이드라스가 이제 적기체 추격을 피하는 도중에 급상승하면서 갑자기 급강하는 그 묘기 비행을 부리면서 그 썬더볼트들의 추격을 따돌려요. 이건 솔직히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워해머 TV를 통해서 직접 애니메이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정도의 어떤 화려한 비행전 묘사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기체랑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그러니까 급상승한 다음에 급강하면서 이제 적기체와 함께 좀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드라스는 자신이 그 예언 속에서 보았던 불타는 날개 자신의 눈을 가리는 그 불타는 날개의 그 모습을 적기체의 날개에서 봅니다.
당연히 불길하겠죠. 그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불타는 날개가 그려진 기체를 발견하면은 동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길함에 휩싸인 이 이드라스는 그 적기체를 강박적으로 쫓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그 적기체는 당연하게도 카에의 기체입니다. 인류제국 측 주인공인 카에의 기체를 강박적으로 치열하게 뒤쫓습니다. 근데 이제 또 카에는 이드라스가 한 거랑 비슷하게 또 그걸 피합니다. 급상승한 다음에, 물론 이제 이드라스 같은 경우에는 저 엘다의 나이팅 전투기가 그 어떤 엄청난 과학기술력으로 그 엄청난 초기하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통해서 날개를 막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원리지만은, 뭐 이 카에의 썬더볼트는 인류제국의 전투기는 그 정도까지 기술력은 없거든요. 하지만 원리는 비슷한 게 아니고 대충 내용은 비슷하게 엔진을 시동을 꺼서 급상승한 다음에 엔진 시동을 꺼가지고 그 급강하에서 그 이드라스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추격전을 하는데 다시 결국에는 또 따라잡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다른 한 대는 이제 좀 공격을 몇 번 받긴 했지만은 어쨌든 외배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고, 이제 남은 건 이드라스 뿐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드라스도 슬슬 빠져나가야 되는데 일단 불길하잖아. 이제 자기가 예지에서 봤던 그 어떤 불길한 그 상징, 불타는 날개, 그게 그려진 적의 기체를 발견했으면 솔직히 불길할 만하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 불길함 때문에 카에의 기체를 열심히 추격합니다. 카에의 기체를 열심히 추격하는데 이제 도중에 여기 좀 순서가 잘못됐는데, 도중에 이제 편대장의 비행기가 격추당합니다. 카에를 돕다가 그 이드라엘의 그 공격에 격추당해서 추락해요. 그런데 카에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동료들을 막 지휘하면서 양쪽에서 포위 공격해가지고 이드라스의 기체를 결국에는 타격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이게 지금 연기 나온 게 보이시죠? 기체에서. 그래서 막 정면에서 카의 썬더볼트 기체가 그 막 총탄을 발사해가지고 이드라스의 기체를 제대로 타격을 입혔는데, 이때 몇 발의 총알이 기체를 관통하고 이드라엘의 그 스피릿스톤을 깨버리는 그런 참사가 발생합니다. 지금 스피릿스톤인데 이게 이드라엘의 스피릿스톤인데 깨져 있는 게 보이시죠? 깨져버렸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비극이 참사죠. 아엘다리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이제 이 친구의 영혼은 죽으면은 슬라네시한테 빨아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아야 되고 최소한 빨리 스피릿스톤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왜 스피릿스톤 여분을 안 챙겼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피릿스톤이 그렇게 좀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흔하게 양산형으로 공장에서 뚝딱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한때 아엘다리 제국의 심장부였던 아이 오브 테러에서 그 워프와 현실이 만나는 그 중간 지점에서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영혼의 비가 바로 이 스피릿스톤인데, 거기서 응고되는 것들을 수거하는 식으로 이 스피릿스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깨지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동요 없이 항상 뭐 전투 중에는 냉철한 모습을 보였던 이드라엘인데, 이거 깨지는 순간 갑자기 화들짝 놀라요. 그러면서 막 노! 안 돼! 막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란 이드라스는 필사적으로 후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결국에 카의 기체가 따라잡습니다. 카에가 정말 악착같이 막 기체 파손은까지 막 각오하면서, 지금 저 뒤편에 위쪽에 있는 저 기체가 카의 썬더볼트인데 지금 제트 엔진 분출하는 거 보이시죠? 엄청나잖아. 기체 터지는 것까지 각오하면서 완전히 최대 출력으로 그냥 해가지고 엘다의 전투기를 따라잡습니다. 왜냐면은 카의 사실 동료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친구이고 전우고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전우들 다 죽인 게 바로 이드라엘이었기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로 완전히 전속력으로 뒤쫓아요. 그래서 따라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이드라엘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격추당해서 웨베이로 들어가기 직전에 격추당해가지고 추락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드라엘은 마지막 순간 자기가 꾸었던 예언대로 불타는 날개가 그를 덮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에 예언대로 됐고, 사실 예언대로 되긴 했는데 뭐 본인이 만든 자기 실현적 예언이긴 하죠. 예. 애초에 그냥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의 전사적 자아가 말했던 거를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은, 예? 충고를 잊지 않았으면 이런 꼴도 안 당했겠죠. 왜냐면은 그냥 이미 경고를 했잖아,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박에 집착하지 말라고. 너무 강박증을 가지지 말라고. 근데 그 불타는 날개를 본 순간 너무 너무 강박증에 사로잡혔죠. 카의 날개에 그려진 그 불타는 문양을 본 순간에 거기에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카의 기체를 어떻게든 쓰러뜨리겠다. 그 집착 강박에 빠진 나머지 생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기회를 모두 놓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결국에는 뭐 본인 잘못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의 영혼은 슬라네시의 하루 디저트거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공로로 사령관으로 거듭납니다. 카이는 새로운 사령관으로 거듭나고, 또 알다리가 뭐 유령 같은 놈들이지만은 다 잡는 방법이 있다. 예, 우리도 할 수 있다. 예, 막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 3를 통해서 이제 이번 다 끝났는데 이 에어로나티카 임페리얼리스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다 끝났습니다. 또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드 히터 주제로 한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공중전이 정말 화려했다. 정말 공중전이 물론 그냥 애니메이션이고 뭐 탑건 같은 영화는 단연히 아니죠. 하지만 애니메이션으로서 공중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최대치를 보여준 게 아닌가. 정말 현란하게 비행하고, 정말 워해머 4만에서 그 알다리와 인류제국의 썬더볼트의 전투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액션은 다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 애니메이션의 원작이 되는 미니어처 게임 임페리얼리스는 뭐 사실상 지금 뭐 거의 죽은 느낌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또 이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에어로나티카 임페리얼리스 애니메이션도 또 새로 뭐 더 나올 수도 있는 법이고, 아무튼 뭐 어떤 계기를 그런 그 에어로나티카 임페리얼리스라고 하는 그 공중전, 워해머 4만의 공중전에 좀 빠지게 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런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았나. 정말 그 정도의 정말 좀 괜찮은 퀄리티였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였습니다. GG.